자,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은 12월 27일입니다. 20년 12월 27일로 수시 모집의 거의 대부분의 이제 발표가 나는 날이지요. 그래서 이제 논술도 역시 이른 학교는 10월 중순 초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11월에는 논술 시험이 별로 없다가 12월 3일에 수능을 보고 12월 5일부터 다시 논술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12월 20일까지 경기대를 시험으로 21학년도 논술이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합격증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27일,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경희대가 이제 오후 2시 정도에 발표를 했죠. 그러면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 21학년도, 이제 21학년도에 입학하는 친구들의 수시 모집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초 합격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예치 고지서를 출력하세요 라고 이제 그 캠퍼스 명이 나오고 전형명, 논술 우수자 전형이죠. 오늘 합격한 친구입니다. 합격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합격자 유의사항은 무조건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합격 자체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일단은 가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합격의 그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시간이 굉장히 좀 없다는 점. 합격을 하고 나면 자기 권리가 생긴 거죠. 입학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가 생겼으면 내가 그 권리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받지 않을 것이냐는 사실은 이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격 여부에 합격이 나왔으면 내가 권리를 행사를 할까 안 할까 생각은 드는데, 이 경희대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경희대는 어떤 학교냐면 최저가 2합 4를 맞춰야 된다는 점. 그러면 이제 그 인문 체능 같은 경우는 인문은 2합 4를 맞추면은 논술의 자격이 주어지지만 체능 같은 경우는 국어나 영어 혹은 수학이 3등급 이내면은 괜찮습니다. 보통은 우리 2합 4를 맞출 때 예를 들어서 영어는 절대평가이므로 한 2를 맞고 탐구를 2를 놓고 그러면 1, 3도 괜찮고 2합 4를 맞추면은 시험에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맞추는 경우 체능을 보겠다 이런 학생들이 좀 준비를 하죠.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서 최저를 맞췄다라고 하면은 시험에 자격이 주어지므로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한 3할에서 4할에 꼭 해야 되는 거는 이미 그 충족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저를 맞췄다면 당연히 논술은 지원을 하겠죠. 논술의 그 성적을 봤을 때는 내가 성적이 여기에 있는데 나는 이 학교에 논술로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연세대를 갈 수 있다 아는데 건국대 논술을 보겠다 이런 친구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논술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소신, 상향 지원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희대는 어떤 학교냐? 일단 최저라고 하는 게 물론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학교의 그 논술 최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3합 6, 2합 4, 3합 7 이런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경희대의 그 학교 네임밸류를 봤을 때는 분명히 여기에 해당하는 게 적절한데 최저 자체가 생각보다 경희대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공식 적용률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공식 적용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합격증이 나오면 너무 기쁘겠죠. 그래서
이건 읽어보시고 이것과 이것을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합격증을 출력하면 어떤 합격증이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합격 통지서가 나오죠. 자, 모집은 수시 모집이었고 전형 부분은 논술 우수자 전형이다 라고 하는 점. 자, 이런 합격 통지서를 받으면 너무 좋겠죠. 자, 위 사람은 경희대학교 21학년도 신입학 전형에 합격했기 때문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이거는 이 예비를 받지 않고 그냥 합격을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출력해야 되는 거 이겁니다. 자, 등록 예치금 고지서라고 하죠. 등록금을 100% 내는 게 아니라 이 학교가 정해놓은 그 퍼센티지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이 기간 안에 입금을 한다면 우리 학생은 우리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권리를 행사하겠다로 가정을 하고 일단 입학을 하시는 겁니다. 여하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의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이제 그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첫 번째, 합격자 유의사항 반드시 읽어보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 예치금 납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지를 꼭 숙지해 주시고, 합격증을 출력해서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셔야죠. 그리고 등록금 예치금 고지서를 출력하셔서 이 학교에서 어떤 은행에다가 납부를 하세요 라고 하는 어떤 은행인지 여기가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표기되어 있는 은행에 납부하시면은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합격증을 가지고 이제 그 논술 전형을 봤다면 합격증을 출력을 하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좀 하시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좋은 소식도 좀 들려주시고, 자, 이렇게 이 세 개는 꼭 이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자, 오늘은 12월 27일인데 언제까지죠? 28일 월요일 요 때까지, 그 30일 수요일까지. 그럼 27일 날 발표를 했는데 28, 29, 30, 자 3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요 이후엔 어떻게 되느냐? 그 예비 합격자라고 하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비 합격자를 발표하는 학교가 있고요, 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1월 4일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냐? 예비 합격자 1번한테 연락을 먼저 가는 겁니다. 예비 합격자 1번이 다른 학교를 좋은 데를 됐어요. 그러면 예비 합격자 2번한테 또 연락이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비 합격자에게 권리를 주어주니까 합격한 친구들은 이 권리를 행사하셔가지고 합격하고 입학하는데 차질이 없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